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10월달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추천하는 것은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반등 신호가 나온 것 같고요. 미국이 증시는 이스라엘 전쟁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11월 1일 수요일 10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9월 구인구직 보고서를 발표해요. 11월 2일 목요일에는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동결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FOMC 기자회견에서 주가는 또 한번 술렁일 것 같아요. 10월 3일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고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등 중요한 지수들이 발표를 해요. 아무리 지수가 잘 나와도 증시는 이스라엘 전쟁이 좌우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선언하고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어요. 예상됐던 전면적인 지상전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사실상 지상전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21세기에 지구상에서 두 군데나 전쟁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퀄컴의 맥과이어 CMO는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기반한 메시지가 많지만 확산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AI 환경을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AI 환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생성형 AI 구현에 필요한 CPU의 높은 가격 부담과 전력의 고사용량, 데이터 수집, 처리량 확대 등 문제로 클라우드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고 내다봤어요. 그는 퀄컴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신경망 처리 장치 NPU 등 시스템 반도체 핵심 영역에서 쌓아온 기술력이 온디바이스 AI 특화 칩 구현에 강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퀄컴은 스냅드래곤에 내재화된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뿐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대요. 맥콰이어 CMO는 기술 측면에서 보면 10년 이상 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증강현실과 혼합현실 등 제품 솔루션을 지속 출시하고 있대요. 한편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을 두고 대립하는 사항이나 퀄컴에게 중국은 중요한 시장으로 현지 브랜딩, 마케팅, 파워를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중국의 수요가 없이는 반도체 기술 개발과 전기차의 기술 개발도 한계에 부닥칠 것 같아요. 맥가이어 CMO는 중국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초기부터 마케팅에 집중했다며 지금도 웨어러블, 자동차, 컴퓨팅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온디바이스 AI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각종 기기에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 실행 가능한 AI를 말한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 서비스는 고성능 서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다 보니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적이래요. 온디바이스 AI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연산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대요. 그만큼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지 않아도 되니 개인정보나 민감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각종 데이터를 서버에서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소모율을 줄일 수 있대요. AI 기술 발전으로 도래할 미래 모습을 실제 구현하려면 온디바이스 AI 확대가 필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 AI에 주력을 하고 있대요. 아저씨 강남집 팔아 사라면서요. K배터리 주주들이 절규가 쏟아지고 있대요. 주식은 누구에게도 추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식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건전지 아저씨로 이름을 바꿨대요.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주주들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개미들은 K배터리 전도사라고 불리는 박순혁 작가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있대요.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40만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장중 고점 대비 35%가 떨어졌대요. 포스코홀딩스도 지난 7월 고점 대비 44%가 빠졌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같은 기간 각각 58%, 65%나 빠졌습니다. 유튜브 어느 방송에 제아이 고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제아이 고수들은 주식을 형제들한테도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제아이 고수들은 대외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박 작가는 8개 배터리 추천 종목의 상승 여력이 평균 445%에 달한다라고 언급했어요.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으로는 1위를 LG화학으로 꼽았는데요. 9월 13일 54만원 대비 무려 967%인 576만원을 제시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562%인 350만원을 제시했고요. 에코프로 BM은 456%인 153만원을, 에코프로는 353%인 407만원을 제시했어요. 단 주가 예상 도달 시점은 3년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추천 이후 이들 종목은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최근 한 달 낙폭은 20에서 30%에 달한대요.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중국산 배터리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대요. 지난 5월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부동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강남 집을 팔아 2차 전지에 투자할 때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되고 있대요. 어떤 주주는 아저씨 말을 믿은 내가 잘못이라며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겠냐라고 낙담했대요. 증권업계에서는 박 작가의 전망이 행복회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어요. 박 작가는 중국이 주로 만드는 LFP 배터리가 한국산 NCM 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배터리를 속속 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재확인했대요. 다음 달 15일에서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왕 장관은 중국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중 정상회담까지 가는데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했어요. 첫 번째로는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을 것, 두 번째로는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 세 번째로는 동맹 강화를 통해 반중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 네 번째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 다섯 번째는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을 것, 총 5가지인데요. 네 번째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왕이 장관은 방미 기간 중 양국은 깊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인 전략소통을 했다며 미중 관계 안정과 개선에 관한 긍정적인 신호를 함께 발신했다라고 평가했어요. 이번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반등 신호가 나왔어요. CAT를 보면 목요일 금요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EV 에너지도 같은 주가의 흐름이고요. 간펑 리튬과 천재 리튬은 지난 2주 정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이나 전기차는 아마도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국내 수입차 판도가 급변하고 있대요.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수입차 3사의 3강 구도가 굳어졌던 과거와 달리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테슬라가 1위에 오른 데 이어 볼보와 렉서스 등 독일외 브랜드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대요. 2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테슬라 Y 모델은 국내 시장에서 모두 4,206대가 팔렸으며 수입차 시장에서 1등을 차지했대요. 이는 전월보다 무려 875%가 늘어난 것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0%가 늘어난 수치래요. 판매량 2위는 2,719대로 벤츠가 기록했고요. 3위는 BMW로 633대가 차지했대요. 모델 Y 판매량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가격 낮추기 전략으로 꼽았는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CATL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을 출시했어요. 테슬라의 몸값이 낮아지자 대기 수요가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대요. 결국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커지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장 CATL은 웃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장이 확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대요.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해요. 오는 2025년 중국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장 규모가 1,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대요.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중교통 분야의 전기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신규 버스, 택시, 청소차, 우편차, 물류 배송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래요. 이 과정에서 급증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배터리 교체 시장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래요. 오는 2025년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장 규모는 중국에서만 1334억 위안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기사로는 중국 경기 부양책은 통했고 AI와 신재생 에너지는 저점으로 지금이 매수 기회래요.
중국은 세계 경제 2위 대국이고 역사적으로 주가는 바닥권에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함이 따르지만 기회로도 작용한대요. 로버트 리 베어링 자산운용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소매, 판매 수치를 보면 정부의 5개년 경제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대요. 최근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대외적인 평가에 대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답했어요. 2014년 직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리 숫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겪었던 전형적인 현상으로 한국도 1980년대에는 GDP가 두 자리 숫자를 보였다라고 말했어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시장 대거 이탈도 큰 쟁점은 아니라라고 진단했어요. 외국인의 중국 투자 이탈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들의 현재 투자율은 평균 4.5에서 5.5로 지난해 이미 4.5%였다라고 말했어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경제 시장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큰 패닉 포인트는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당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요. 역사적으로 중국 주식을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된대요. 리 매니저는 중국 주식은 예상보다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2022년 10월까지 주가가 낮았는데 이제는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저점에 다다랐다라고 전했어요. 실제 지난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3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어요. 2분기 경제 성장률 6.3%에 비하면 둔화됐지만 1분기 4.5%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래요.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고요. 이로써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에요. 투자해 볼 만한 업종으로는 인공지능 AI와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기술을 추천했대요. 또한 전기 자동차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분기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일본의 수출률을 추월했다라면서 상당 부분은 전기 자동차였다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중국은 재생에너지 효과로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30%에서 40%에 이를 것이라며 자동차 시장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은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이번 주부터 차이나 전기차의 반등이 기대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